두 번째 부분으로 문학 영역에 있어서 남북한 교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한국의 문학인데요. 국어교과 안에는 문학, 국어지식, 국어기능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있고, 또 문학은 뭐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걸 장르별, 시기별, 국가별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국어지식은 뭐 문법으로 볼 수 있고, 국어기능 영역은 표현 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문학 작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서점에 가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수필집, 소설집, 뭐 이렇게 나만의 문학 작품은 굉장히 많고요. 또 다양하지만 북한의 이렇게 나만의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문학에 있어서 춘향전, 양반전, 홍길동전, 주몽전설, 청산, 관동, 별곡, 김일성, 가계, 찬양문학, 세계문학 이렇게 이제 보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어 정통설을 따른다. 그리고 고구려의 정통설을 좀 따르기 때문에 주몽, 고구려 위주의 작품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경우들이 있고 조선의 작품을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다루더라도 인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다루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누가 해결을 해주냐? 김일성이 해결해 준다. 라는 식으로 좀 사상적으로 도구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반전 같은 경우에도 양반 등장하는 양반은 현대적으로 의미 해석하면 이제 봉건지주, 자본주의 계급, 미국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뭐 가계, 찬양하는 문학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계문학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문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취사 선택적으로 문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문학 교육 시간은 고등중학교,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북한의 고등학교는 남한의 고등학교는 북한의 고급 중학교이고요. 남한의 중학교는 북한의 초급 중학교로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를 365시간, 문법을 105시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4, 5, 6학년에서는 문학을 225시간을 가르치고 있고요. 도구적 사상적으로 선택을 하지요. 고전 중에서도 주몽, 을밀장군, 을밀대, 고구려 정통성을 계승하는 교육 목적을 가진 작품들을 많이 다루고 홍길동 양반전도 봉건제 지주계획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춘향전은 뭐 남녀상열지사 뭐 이런 이제 주제의식도 좀 있잖아요. 근데 수탈 계급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춘향전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청전도 양반지주의 수탈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수탈에 효심을 잃지 않는 인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청전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사상적인 교육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부분을 세계문학에서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취사 선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고리키의 어머니, 톨스토이의 부활, 중국 양말이라는 작가의 청춘의 노래, 루신의 축복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은 러시아 중국 작품으로 좀 편향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 작품의 내용들도 양말의 청춘이라는 노래는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이 뭐 사회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얘기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으로 굉장히 선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일부분인데요. 시 부분입니다. 보시면 시를 어떻게 이제 낭송하느냐는 내용인데 빨간 줄 보시면 아버지 대원수님과 칭해하는 원수님의 아버지 대원수님은 김일성이 되겠죠. 친애하는 원수님은 김정일이 되겠고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가
그리고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노래한 시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시인가,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려고 한 사상적 알맹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에 담겨진 사상 감정을 살려 자리를 풀 수 있다. 시를 낭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사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시를 어떻게 읽느냐, 강조해서 읽어야 할 부분과 띄어 읽고 끊어야 읽어야 할 부분, 그리고 의문, 토. 여기서 토는 대한민국의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조사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오랴, 거냐는 중간음으로, 서술문의 토는 여라, 노라 등은 낮은 음으로 끄는 것이 기본이고, 느낌말은 아, 오를 잘 써야 하고, 위대성을 몹시 강동되었을 때는 아는 성대를 얼마나 울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목구멍 소리 비슷하게 길게 뽑아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예,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를 읊는 것은 개인의 어떤 문학적 감수성에 대한 부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얼마만큼 수령님에게 감동되어서 어떻게 읽느냐, 끊어 읽고 낮게 읽고 높게 읽고 성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구멍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텍스트에 쓰여진 것처럼 교육이 되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읊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육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하기는 북한의 그 조선중앙TV에 아나운서들이 나오잖아요. 위대한 수령님, 아마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의 이제 말하기가 이제 이런 교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행문 부분에 있어서 기행문을 쓰는데 소년단 야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기행문을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사상적이죠. 기행문은 견문, 그 다음에 여정, 감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뭐 개인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이런 당에서 시키는 야영 활동에서 보고 느낀 것을 쓰게 되고, 기행문이란 정의 자체도 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 전적지와 혁명 사적지를 다니면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일을 생동하게 적는 글이다. 네, 그 정의 자체가 대한민국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도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교육은 정리하면 사상 도구적 성격이 강하고, 남한은 이해, 감상, 수용, 창작을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사상, 감동, 충성 이런 부분을 중시합니다. 주입을 통해서 사상 교육이 중요한 목적이 되고, 문학을 감상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것보다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정답이라 함은 수령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거죠. 다양한 사고라든지 다양한 감정, 이런 걸 강조한다거나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각자의 감상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정답,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